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자, 이제 여러분들 유통관리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이고요. 또는 기존에도 조금은 유통관리사에서 알고 싶은 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갖다 찍은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제 유통관리사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합격에 적합한지 또는 최단 시간에 합격할 수 있는지를 갖다 한번 살펴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2급부터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 나와 있겠지만은 유통관리사 과목 분류를 한번 해봐요. 과목 분류를 하면은 물론 여러분들이 유통관리사 2급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2004년 6월 30일부터 이제 유통관리사가 시작이 됐었죠. 물론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이전은 뭐였습니까? 1982년이죠. 1982년 이렇게 해가지고 2004년까지는 판매사란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1982년부터 2004년까지는 판매사였고요. 2004년 6월 30일 날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유통관리사라는 이런 자격증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통관리사가 2004년 6월 30일부터 해가지고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현재까지 유통관리사였고요. 자, 2급 내용을 보시는데요. 이 2급 내용을 봤을 때 과목 분류를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가 유통물류 일반이라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유통물류 일반 관리라는 내용이 있었지만은 과목 명칭도 변경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상권 분석이라 해서 나와 있어요. 상권 분석. 자, 세 번째 과목은 뭐냐면 유통 마케팅이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목은 뭐냐면 유통 정보라 해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그런 흐름, 과목적으로 이렇게 4개 되는데 그러면은 과목이 이렇게 4개 있으면은 자, 출제 문항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 문항은요. 여기서 25문제가 출제되죠. 즉 유통물류 일반 관리에서 25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상권 분석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유통 마케팅이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정보에서 20문제 해서 총 9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00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 90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까 뭐 그런 흐름으로 한번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출제 과목 분류와 출제 문항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배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점이라는 것은 한 문제당 몇 점이냐 이거죠. 그래서 유통물류 일반 관리는 25문제가 나오니까 총 배점이 4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4점. 그 다음에 이제 상권 분석 같은 경우는 5점으로 되어 있고요. 왜? 20문제가 나오니까 5점이고 25문제가 나올 때는 4점의 배점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25문제에서 4점을 고치면 모두 총점은 어떻게 됩니까? 총점 총 100점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100점이 되고 마찬가지 100점에서 총 400점이 여러분이 이제 만점을 만다면 400점이 들 것입니다. 자, 400점이 이렇게 됐을 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득점을 해야만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유통관리사 2급 합격 조건이라고 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60점 이상이면 합격을 해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물론 이제 각 과목당 최소한의 40점 이상을 갖다가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당연히 40점은 갖다가 최저점 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통물류 일반 상권 분석 유통 마케팅 이 세 과목에서 100점을 맞고 유통정보에서 35점이 맞는다면은 총점이 400점에서 335점이 되니까 즉 240점을 넘더라도 총점이 240점을 넘잖아요. 240점을 넘더라도 기본적으로 합격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조건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물론 이제 평균 60점이란 그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아셔야겠지만은 최소한도 40점 이상은 득점을 해야 됩니다. 과목당 40점 이상은 득점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전략을 갖다가 세우셔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유통물류 2급이 나왔고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냐면은 유통관리사 출제는 어디서 되느냐 이거죠. 출제. 유통관리사는 어디에서 출제를 하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유통관리사를 출제하는 기관은요. 위탁법에 의해 가지고 물론 이게 국가 자격증입니다, 여러분. 국가 자격증이지만은 즉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디에게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래요. 우리나라 시험뿐만이 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도 이 판매 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는데 거기도 원래 판매사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판매 전문가라는 자격증으로 해가지고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기에서 본 따라가지고 사실 자격증을 1982년에 판매사라는 자격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시스템에서도 상공회의소에서 그걸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상공회의소에 위탁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디서 해야 돼요? 큐넷에서 해야 됩니다. 산업인력공단에서 해야만이 자격증의 가치도 좀 더 높고 우리가 활용적인 측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상공회의소라는 이 민간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갖다가 시행기관 자체가 조금은 저 개인적으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통가에서는 어디에서 출제를 하느냐 이거죠. 출제를 하는 데가 중요하죠. 그러면 시행기관에요. 즉 상공회의소라는 시행기관이 있습니다. 제가 2004년 6월 30일 날 유통가회사가 처음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부랴부랴 유통가회사를 어디서 출제하는 게 낫겠습니까 해가지고 뭐 대학 교수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어디 이렇게 출제 기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출제 기준표라는 그 개념이 상당히 굉장히 광범위했습니다. 넓었어요. 그래서 시행기관의 실제 기준표는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넓이라면은 실제 시행기관에서 출제를 한 것은 어느 정도냐. 자, 요 정도 노란색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노란색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시험 출제하는 내용과 출제 기준표가 차이가 있죠. 범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그런 수험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자, 시행기관의 출제 기준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기관의 실제 출제 범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기관 출제 기준표하고 시행기관 출제 범위하고는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어느 정도가 중복이 되냐면 여기에서 중복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도 빈 공간이 있고 여기도 빈 공간이 있어요. 즉 우리가 실제로 시행기관에서 원하는 것과 실제 시험에 출제를 하는 출제 교수들이 시험을 내는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내가 시험을 봤는데 이거는 기본서에도 못 봤던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대체가 유통가사 시험이 무슨 국어 시험도 아니고 왜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느냐.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범위, 즉 이런 범위를 갖다가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때는 대부분이 굉장히 좀 황망하죠. 또 억울합니다. 또 화도 납니다. 왜? 내가 조금이라도 배웠던 데서 시험이 나와가지고 내가 틀리면은 괜찮은데 내가 한 번도 두 번도 한 번 보지도 않은 이론에서 한 번도 보지도 않은 그런 내용에서 시험이 나면 화가 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시행 범위하고 출제 기준표하고 시행의 출제 범위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의 다름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여러분은 준비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나는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분명히 자격증을 갖다가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충분하게 그 이상도 어떻게 생각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잘 보이실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기본서와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완을 해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정도의 범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범위를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서라는 내용과 강의로서 여러분에게 커버를 해줍니다. 이 정도 커버를 해준다는 것은 여기를 갖다가 이미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는 범위를 갖다가 모두 포괄하고 있어요. 물론 아무리 포괄하지만은 여기 뜬금없는 2%라든가 2%에서 보통 한 3% 정도의 2%에서 3% 정도의 이런 범위를 갖다가 포괄할 수 없어요. 왜냐? 출제 교수가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자기만 아는 지식을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수험생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97%에서 98%는 기본서에서 다 이미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커버를 해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서마다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겠지만은 제가 쓴 기본서와 제가 하는 강의는 기본적으로 최대한으로 여러분에게
수험 생활을 갖다가 좁혀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가 분명히 가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갖다가 한번 더 살펴보면서 한번 보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은 실제로 나왔던 이슈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슈적인 내용. 이슈적인 내용은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자, 유통관리사 2급의 주요 이슈 키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론 제 1과목인 유통물류 일반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용어적인 설명이 모두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험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CR, 그다음 인적자원관리, 갈등에 대한 행동호소, ABC 제휴관리, 구매관리, 제휴관리, 유통효용, 공동배송, 보관, 채취효과, 소매상의 분류, EOQ, 기업윤리라든가 유통경로, 결정이론, 레버리지 비율,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내용이 용어가 있죠. 실제는 우리가 시험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요, 여기 있는 내용만 제대로 알면 무조건 하고 다 맞추겠죠.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만약에 여러분 유통에 대한 효용, 다음 중 유통 효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4가지 정도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 장소, 형태, 소유, 이런 효용 같은 걸 물어보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효용이 있는데 그 효용을 갖다가 여러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EOQ 문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계산적인 문제로 자주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용이 주요 이슈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제 교재가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여러분을 충분하게 설명을 시켜주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이러한 내용을 가급적이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이슈 키워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로 봐주면 되고요. 그게 이제 유통관리사 2급에서 1과목인 유통물류 일반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상권 분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상권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과목이고 총 20문제가 나온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20문제. 자, 매장 면적 비율별 크루스텔라라든가 거리 감소 효과, IRS와 MEP 이런 거, 소매 중력 이론, BPI, CST 맵, 누적 이런 거 쭉 이런 걸 다 나와요. 제가 여기에다가 열거한 것은 모든 걸 다 열거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시험에서 취소한 도 5문제, 지금 2004년 6월 30일 이후부터 지금 현재까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을 갖다가 제가 모두 분석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번 가장 중점적으로 최소 5번 이상 나온 이 핵심적인 단어를 갖다가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가 넣을까 말까 했어요. 왜? 공부 서류와 그 내용이라 해가지고 2018년도에 실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은 딱 한 번 나왔지만 제가 왜 넣었냐면 앞으로 상당히 빈출돼서 나올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 그 이외에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수도 없이 많이 봤던 누적적인 내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과목이 뭐냐면은 유통 마케팅이었죠. 유통 마케팅. 자, 유통 마케팅의 용어적인 내용도 모두 여러분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쭉 나와 있는 매장의 구성 설계라든가 크로스레나 그다음 매장 배치, 머천다이징, 인적 판매라든가 광고라든가 소매 수명 주기, 현금 할인, CRM 같은 거 포지셔닝 이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는 취소한데 내가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여기에 나와 있는 용어 내가 몇 개나 알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당연한 것이죠.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어떤 언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언어 같은 경우는 아는 만큼 들리고 내가 상대방이 말할 때도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좀 알아주시면 되고요. 뭐 이런 것도 취소한도 기본적으로 5문제 이상씩은 계속 나왔던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 살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유통 마케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유통 정보죠. 사실은 유통 정보가 조금
어렵게 많이 나와요. 어렵게 많이 나오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어 단어 같은 이 빅데이터라든가 RFID라든가 SCI 모델, 특히 이 SECI 모델 같은 건 지식 경영이죠. 가장 많이 최근 많이 출제되는 거 CAO라든가 QR라든가 O2. 뭐 이제 조금 더 가면 이 O2 같은 경우도 사실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이지만은 이제 O4, 5도 속식 나와야 됩니다. O4. O4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4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이 4를 말한 게 아니라 4예요. 즉 온라인 여기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 for 온라인을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을 말한 것입니다. 온라인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매장을 위한 온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내용이 이제 출제가 될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렇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2020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런 것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드시 그런 내용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물론 여러분들의 교재를 갖다가 좋은 교재를 선택하시면은 거기에는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뭐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저걸 내가 다 보느냐? 아니에요. 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저 같은 사람이 충분하게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미 교재에 다 반영을 시켜놨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그런 교재만 참고하셔도 보면 돼요. 물론 당연히 그 교재는 명품 유통가이터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이 봤고요. 과목적으로는 이제 2과목까지 봤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이런 말을 해요. 야, 유통가이터 그거 왜 어렵게 공부하느냐. 나는 그냥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는 그냥 기출문제만 봐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 기출문제라는 건 뭐냐면은 반복해서 나온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실제 나왔어요. 언제? 2018년 7월 1일 날 A형 해가지고 12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2018년에 실제로 나왔던 내용이에요. 7월 달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 서로 경쟁하는 슈퍼마켓, 할인점, 복합형태, 슈퍼센터 등장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소매업태 혁신과정 이론으로서 소매업태 혁신과정 이론으로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 이 이론에 맞는 걸 고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1번 진공지대 1호, 2번에 변증법, 그 다음에 3번에 소매 촬영가설, 4번에 아코디는 소매 수명주긴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슈퍼마켓과 할인점의 복합 형태라고 나와 있어요. 슈퍼마켓 할인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은 말을 여러분한테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한번 잠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지문을 한번 보세요. 지문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2018년 11월 4일 날 나왔다는데 왜 이 문제를 갖다 제가 보여드리냐면은 다른 게 아니라 앞에 나왔던 문제하고 이 문제를 갖다가 소매 수명주기 이론, 아코디언 이론, 빅미들 아코디언 이론 이런 식으로 나왔던 내용과 자, 변증법 이론, 아코디언 이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이 반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반복 기출 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들은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네. 내용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거기서 묻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내용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정답은 갖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2번이 됐고요. 변증법 이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왔던 것이니까 2번이 됐었고 뭐 이걸 정답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게 아니라 2번이 됐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자 소매 수명주기 이론이 있죠. 아코디언 이론 있죠. 빅미들 아코디언 이론 소매 웹 수레바퀴 이론 제가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을 드렸죠. 항상 여러분이 알 것은 소매업태 변화 이론은 6가지가 있다는 거. 6가지가 있는데 6가지를 알아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은 아마 충분히 그 6가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고요.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서 왔던 분인데 갑자기 이거가 하나 들어왔죠. 빅미들이라고 빅미들. 빅미들이라는 이론은요. 사실은 갖다가 최초로 2018년 11월 4일 날 처음으로 시험에 출제됐던 이론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소매업자가 자신의 책에다가 써놨던 이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 한번 드릴게요. 설명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이론이 갖다 처음 나오는데 소매 수명주기 이론, 아코디언 이론, 그 다음에 아코디언 이론, 수레바퀴 이론 이런 내용은 똑같죠.
맞습니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단계를 거친다. 수명주기 이론이란 건 아코디언 이론은 뭡니까? 아코디언이라는 것은 전문점과 종합점, 종합점과 전문점을 반복해 나간다는 이론이죠.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 빅 미들 이론 처음 들어봤었어요. 근데 1번, 2번 계속해서 여러분 귀에 따갑도록 들었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처음 들었고 4번에 아코디언 이론과 또 저관여, 고관여 제품의 소매업도 설명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코디언 이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전문점과 종합점, 전문점과 종합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품의 넓고 좁은 강, 넓다는 광과 좁다는 협. 그래서 넓고 좁음을 갖다가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로 뭡니까? 아코디언 이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서 설명되는 것인데 일단 맞고요. 예, 저관여와 고관여 제품의 소매업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관여라는 것은요. 이런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관여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높을 거라는 것, 높은 관여와 낮을 관여라는 그 개념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관여라는 것은 관심이에요. 몰입도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높다, 관심이 낮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코디언 이론은 관심 높다, 관심 낮다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전문점과 종합점, 종합점과 전문점 그런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수레바퀴 이론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 수레바퀴처럼 보인다 해서 수레바퀴처럼 보인다 해서 나왔던 것이고 편의점의 고가격이나 상품 구색 24시간 영업 등은 이런 것에 설명하지 못했죠. 왜? 단점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소매업 수레바퀴 이론의 시장 진입에는 저가격, 저마진, 저서비스로서 시장에 들어가지만은 시장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고가격, 고마진, 고서비스라는 그런 내용에서 시작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여기에서 편의점의 고가격이나 단점에서 24시간 영업 등에 하는 즉 시장 진입 초기부터 고가격을 설정하는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이미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내용과 이런 아까 봤던 내용이 똑같이 2018년 7월 1일 날 나왔고 이거는 2018년 11월 4일 날 나왔는데 이게 같이 반복되는 문제냐?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걸 반복되는 문제라는 것으로 말하면 안 돼요. 왜? 문제 자체가 달라요. 반복된다는 것은 문제 글씨 자체도 동일하고 내용 지문도 똑같은 것이 반복된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만약에 주변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기출문제만 봐도 돼. 왜? 반복되는 문제가 많아라고 말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게 훨씬 여러분의 합격 생활을 위해서 낫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주요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난이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이 유통과사 2급의 난이도를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유통물류 일반 있고 상권 분석, 유통 마케팅, 유통 정보가 있는데 이 절대 기준점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절대 기준점은 뭐냐면은 최소 여기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게 출제를 해야 된다. 이 절대 기준점이라는 건 뭐냐면 즉 상중하로 구분했을 때요. 상과 중하로 구분했을 때 즉 상적인 문제가 3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 중적인 문제가 40% 차지하고 하적인 문제가 30%를 차지한다는 이런 기본 개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이 다 이렇죠. 항상 모두 다 어려운 문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즉 난이도가 30% 높은 난이도 그 다음에 중간적인 난이도 낮은 난이도인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바로 절대 기준점입니다. 근데 이런 기준에서 사실 제1과목인 유통물류 일반은 조금 더 어렵게 나온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 봤을 때 유통물류 일반이 왜 어렵냐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유통일반과 유통일반이에요. 유통일반. 그 다음에 물류일반입니다. 즉 과목이 두 과목이나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통이라는 내용하고 물류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즉 과목이 두 과목이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한 범위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광범위한 범위를 갖다가 좀 잡는 것이 힘들어요. 물론 교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제가 쓴 교재도 가장 범위가 넓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 오프라인 강의 때는 이걸 거의 2시간 가까이 하고 있죠. 이틀 동안 하고 있죠. 이틀 동안. 2시간이라 이틀 동안. 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유통물류 일반은 조금 절대 기준점 넘고 있고요. 상권 분석은 거의 여기 수준에 맞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의 비율로 해서 딱 절대 기준점에 맞고요. 유통 마케팅 여기까지입니다. 유통 마케팅 여기까지인데 유통 마케팅 여기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상권 분석은 여기 거기 같다고 보시면 되고 유통 마케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난이도 상중하로 따졌을 때는요. 유통 마케팅은 조금은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케팅이라는 개념은 시험을 보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뉴스라든가 신문 같은 데서 봤던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익숙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시험적인 측면에서 비교를 해보더라도 이 정도 조금 쉽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게 문제예요. 유통정보가 문제입니다. 유통정보가 조금씩 이제 어렵게 나오는데 그 어려움이라는 건 뭐냐. 사실 유통정보라는 과목은요. 우리가 어렵게 나오면은 거의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렵습니다. 용어 자체도 어렵고요. 적응하는 내용도 어렵고 무엇을 묻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정보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점점 어렵게 나온다는 걸로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수험을 입장에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바꿔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준비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자, 최초 수험생 입장이다. 내가 공부를 유통과에서 처음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이거예요. 최초 수험생 입장이고 그런데 우리가 사실 조금 창피한 말이지만은 유통관리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수험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재수 한 번에 합격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보통 2번, 3번씩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물론 그분들은 나는 한 번에 합격했다고 말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좀 많이 창피한 게 아닐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최초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자, 좋은 기본서는 무조건 하나가 필수입니다. 여기서 좋은 기본서라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뭐 표지가 화려하거나 그 다음에 내용의 색도가 2도, 4도가 되어 있거나 그런 게 좋은 수험서가 아니라 시험에 가장 나오는 적중도가 높은 수험서가 가장 좋은 것이에요. 간혹 가다가 어떤 수험생은 비문 같은 경우도 많이 있으면 좋은 수험서가 아니다. 아니, 비문을 따지지 마세요. 시험 자체의 지문이 비문이 아니에요. 비문이에요. 수험 자체에서 나오는 지문이 비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문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수험서가 나쁜 수험서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소설책을 보는 게 낫죠. 비문이 거의 없잖아요. 소설책은요. 흐름대로 되니까. 그런데 좋은 기본서의 필수는 다른 게 아니라 적중도하고 이론의 적합성이에요. 적중도 높은 이론과 즉 적합성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이걸 먼저 선택해야 되고요. 그러면 일단 책을 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든 모르든 간에 빠르게 이해득을 먼저 하십시오. 빠르게 이해득을 하셔야만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독을 통한 빠르게 이해득을 했었는데 내가 보긴 봤는데 도대체가 뭘 내가 봤지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정독을 통한 이해득 정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네. 여러분 최소한도 전문가라는 말을 들을 정도면은 2급 같은 경우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이게 정독을 이해득 한다고 해서 뭐 한 달, 2달 걸리는 게 아니에요. 빠르게 읽으면은 열흘 만에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득을.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통한 반복 훈련도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의 교재는요, 충실하게 문제까지 중간중간에 실려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 문제를 푸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제를 통한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시험이 어느 정도 됐다면 이제 좀 자만심일 수도 있지만은 또 아니까 그냥 이제 조금 이제 등한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최소한 하루에 이론적인 측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서 봤던 어떤 용어 있었죠? 그 용어 2개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문제도 한번 2문제 정도는 풀어보겠다. 하루에 아무리 내가 공부를 안 틀어도 그 정도는 좀 생각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시험이 이제 3주 전으로 닥쳤을 때는 기출문제도 한 번 정도는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갖다 한번 풀어보시고. 왜냐면은 기출문제라는 것은 이미 내가 지금 보는 시험 이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적의 현장 파트너, 스파링 파트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면서 나 자신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그걸 한번 기출문제로 실전을 대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루 전에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별표라든가 아니면 어떤 줄을 그어놨을 때
그 내용을 갖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그렇지만 재수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재수 수험생들. 그런 분들은 같은 경우는 이미 기본서도 갖춰 있고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 한 번 정도는 안타깝지만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전의 기출문제를 한번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갖다가 좀 보기 짜증나니까 이제 요약서, 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365 같은 거 3일 정리 후 65점으로 합격하기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 책, 즉 요약서를 갖다가 취사도 1위득 한다는 걸로 좀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기본서를 한 번 정도 또 봐둬야겠죠. 그냥 전혀 등하냐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지금까지 풀어봤던 내용에 이제 오답으로, 즉 쉬운 문제는 그냥 맞출 수가 있는데 어려운 문제는 항상 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걸로 좀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인 수험생이 있고 전업 수험생이라고 한번 나눠봤는데요. 이 직장인들이 의외로 많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직장에서 반드시 자격증이 필요하다. 내가 따야 된다 이거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 일을 하기 때문에 공부를 갖다가 순수하게 밤에 퇴근해서 하는데 밤에 퇴근하는데 공부할 수 있나요? 왜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 나이도 많이 드셨고 어느 분은 가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가정에서는 어머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그 시간도 있기 때문에 시간 배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로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독학과 인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독학하지 마시고 돈을 조금 들더라도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거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좀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는 더 훨씬 수월합니다. 물론 이제 독학이 반드시 이건 필요 요건이라는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이 선택을 갖다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건 선택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자, 인강을 많이 듣기보다는 정확히 듣는 게 더 나아요. 인강을 갖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기도 좋지만은 정확하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왜 키워드가 무엇인지. 왜냐하면 강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많이 풀어봤고 적용했기 때문에 강의 내용 중에 키워드 같은 거, 핵심적인 용어를 갖다가 설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강의 내용을 갖다가 자주 듣기보다는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갖다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키워드를 정확히 이해하신다는 것은 당연히 필수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뭐 CER 같은 거 나오는데 이 CR 같은 경우는 이렇게만 하면 모른단 말이죠. 왜냐하면 CRM도 들 수가 있고 CRP도 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용어자 같은 거, 이 CRM은 커스터머 릴레이션 매니지먼트, 즉 고객 관계 관리가 되고 CRP는 뭡니까? 끊임없이 공급하는 과정을 말해요. Continuous Replenishment Process이니까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CR만 나온다 해서 그냥 저건 뭐네 라고 단정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키워드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용어를 마인드화 해야 됩니다. 용어를 마인드화 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하철이든지 버스든지 아니면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 내가 그냥 시험에서 나왔던 용어를 내 머릿속에 한번 넣고 이거는 이런 것이지 저건 저런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한번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달라 이거죠. 그 다음에 취소 하루 일에서 30분에서 1시간을 갖다가 가급적이면 힘들겠지만은 가급적이면 공부를 하려고 하는 시간 배분을 하셔야 돼요. 30분에서 1시간을 갖다가 좀 확보를 해 주셔야만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도 좀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핵심 정리 요약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범위 넓어가지고 마무리 정리를 못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내가 어느 정도는 요약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최소한도 5문제 이상의 득점을 올리든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전업수험생이 있습니다. 전업수험생은 뭐 그냥 24시간 공부하는 사람이죠. 뭐 대학생들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 물론 대학생이 다 그 유통과에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공부를 주로 한다는 것이에요. 시간 배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더 똑같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아도 기본적으로 공부를 갖다가 다 거기에 투자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요약서를 이리도 먼저 해야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야만이 내가 유통관 시험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약서를 이리도 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기본서를 갖다 한 번 정도는 계속해서 풀어보는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를 정독한다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기본서를 너무 등한하면 안 되고, 왜 시험생들, 전업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기본서를 갖다고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수밖에 없고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오답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취사안도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이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취사안도 여기에 이 강의를 갖다가 잠깐이라도 동영상을 듣는 많은 분들께서는 여러분들께서 내가 유통가사 이걸 반드시 합격하겠다면은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대로만 좀 해주시면은, 왜냐면은 저는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강의의 출제까지도 담당을 했기 때문에 어디에서 출제가 되고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는 범위와 그 다음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제가 상담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일단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하시면 되고요. 아마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어요.